G7 회의에서조차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2달 만에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 대면 협의가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양국 간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협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외교적 무례를 범하면서까지 한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었고 냉각 관계가 지속되면서 실무급의 만남조차 어려울 정도로 외교가 실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높아진 영향력을 인정했고 한국에 계속해서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회담은 과거사 문제를 중점으로 진행되었고 이상열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국장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 이번 회담으로 일본이 한국에 크게 한 방 먹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어떠한 협의점도 찾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본을 몰아쳤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최근 한국에서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던 만큼 한국이 생산적인 회담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멍청한 기대였고 이상열 국장은 면전에다 순도 100%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이 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양보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던 일본 정부가 먼저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해결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일본 정부가 역사 속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의 잘못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거침없이 언급했고 현재 한국의 인식은 매우 엄중한 상태라고 말하며 경고를 날렸습니다. 당연하게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후나시코 국장은 협의를 마친 뒤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후나코시는 청사에서 나온 후 한일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상열 국장과의 논의가 어땠느냐는 질문에는 지금부터 또 협의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만 말하며 말을 끝내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 외교 당국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국장급 회담이 진행된 후 모태기 외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무마하기 바빴습니다. 돌직구를 맞은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의식했는지 일본이 한국에 강하게 대응한 것처럼 포장했고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이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 측의 반응에 대해서 이쪽이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라며 말을 아꼈고 양국 관계가 계속 심각한 상황인 점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한국의 당당함에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대로는 한국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과거부터 일본의 무례한 모습을 보여오긴 했었지만 이 정도로 일본을 하대한 적은 없었다. 유례없던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일본이 국력을 키울 수 없다면 한국과 끝까지 갈 건지 아니면 확실히 관계 개선을 할 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제는 미국이 중재에 나서주길 바라야 한다. 스가는 한국에 대항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된다는 걸 확인했다. 차라리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에 의해 일본과 한국의 대립이 끝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스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한국은 일본을 잡아먹고 있고 세계를 자기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스가가 총리인 이상 한국과의 대립은 일본만 험한 꼴을 당할 뿐이다. 아베를 다시 총리에 앉히자. 아베는 한국을 상대하는 것에 도 같은 사람이다. 다음 총리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변변치 않은 사람들 뿐이고 절대 아베처럼 한국을 다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을 상대하려면 배포가 있어야 하고 머리가 잘 굴러가야 한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한국에 당하고 있는 수모를 갚아주는 게 우선이다. 한국 상대는 잘하겠지만 아베는 또다시 일본을 망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베의 경제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베의 정책으로 기업 간의 불균형이 심해졌다. 서민들은 굶주림을 호소했다. 오로지 한국을 상대하기 위해 아베를 다시 총리로 뽑자는 것은 일차원적인 생각이다. 일본은 수출 규제로도 한국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오히려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줬지. 한국의 기세 등등한 모습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역시 한국이 찍소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것밖에는 없는 건가? 그런데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보고 한국이 더 강한 군사력을 만들어버리면 또 어떡하나? 뭔가 요즘 들어 한국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한 게 맞지 않을까? 일본이 과거에 전범국이었던 건 사실이고 많은 나라를 침략한 것도 사실이지 않나? 그 과정 속에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이 역사를 왜곡할 수 있을까? 만약 한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일본은 어떻게 될까? 정말 두려운 미래가 다가오는 것만 같아서 찝찝하다. 한국과 친하게 지내는 게 속 편할 것 같다. 내일은 또 한국에 어떤 수모를 당할지 두려울 정도다. 당연히 바로 관계를 개선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부드럽게 한국을 대했으면 한다. 이제는 자존심 지키자고 매번 한국에 수모를 당하는 것도 지겹다. 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한쪽이 완전히 굽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G7 정상회담 이후 기세등등해졌다. 자기들이 G7 소속국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분명 스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더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아베를 떠올리고 싶진 않지만 아베였다면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한국과 국력 차이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국력을 넘어서면 우리는 더 큰 수모를 당해야 한다. 지금 일본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국에 역전당하는 것은 마냥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확실하게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한국과 화해를 하자.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한국도 적절한 선에서 일본 때리는 것을 멈출 것이다. 총리의 얼굴만 보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국력이라도 약해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껏 한국보다 아래에 있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본과 한국의 위치는 바뀐 것 같다. 오랜만에 성사된 회담에서 한국의 저따위 말들을 들어야 하다니 국력이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약해진 것이다. 국력을 대표하는 것은 군사력인데 군사력부터가 한국에 점점 밀리고 있다. 한국은 첨단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고 그 무기들은 세계에서도 잘 팔린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기술이 없지. 그러면 한국을 이기기 위해 국방비라도 많이 써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는 절대 그러지 못한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